대우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13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대우건설이 오늘자에서도 세력 수급 포지션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이게 조금 반등을 주려나라고 이제 양봉 몸통을 채우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10일자에서 최고가를 찍고 또 음봉으로 밀린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달아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빠지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 조금만 더 밀리면 내가 그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기회가 크게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세력들이 밀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만 찍으면 다시 세력들은 물량을 크게 담아낼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딱 눌러주시고 영상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돈다발 제대로 챙겨가 보자고 댓글에 돈다발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 자체는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그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시가가 처음에 이렇게 4% 정도 밀렸을 때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물량을 더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고가 돌파 시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개인이 올라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순매집을 하던 포지션을 전환을 해가지고 개인을 흔들기가 들어가면서 물량을 빼버리고 마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고점 신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금요일자에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치솟았다가 11%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밀어냈어요. 그쵸? 그러면은 보통 이게 고가다. 근데 여기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때에 물량을 더 많이 털리고 빠졌었어야 되는데, 금요일자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더 담아내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금요일자에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금요일에 이제 CPI 발표 전에 협상 결과 발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도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미증시도 충격을 받고 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매수와 매도의 합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주가를 이렇게까지 이 만 원 중반대에서 2만 원대까지 끌어올린데 다 이 역할을 누가 해줬냐? 외국계 자금,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이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됐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다시 물량을 더 크게 늘려주는 모습을 만들어주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세력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량을 아직 다 원만하게 다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막 주면서도 더 담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리스크랑 상관없이 이 구간에서 그냥 물량을 계속 쌓아나겠다. 자,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방을 보고 있으니까 물량을 쌓겠다라는 판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재건 테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봉쇄가 좀 풀어준다라거나 협상에 대한 결렬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도 협상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이거를 반영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결말에 이제 도달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물량을 담는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느 가격에서 또 물량을 담고 싶을까요? 첫 번째, 이들이 물량을 가장 많이 담았을 때가 여기 16,000원대 이 매물벽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에서도 10,000원 중반대까지 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본인들이 담아줄 때 당연히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걸 아는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자에서 시초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기는 하지만 22,000원대 여기 5일선 밴드폭,
그리고 요 봉캔들의 지지캔들. 그래서 이 구간 정도만 이격을 메꾸고 가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부터는 매집을 다시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 3월 31일, 자, 요때부터 해서 4월 1일, 4월 2일,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박스를 형성을 하고 이 물량을 깨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지자리를. 그러니까 지지자리 터치를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었어도 다음 거래봉에 바로 양봉을 띄워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된다면은, 자, 30일자의 음봉으로 흔들기가 딱 들어갔지만 1일자에서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을 대량으로 또 만들어내고요. 2일자에서 또 음봉을 만들면서 터는 듯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물량을 계속 잡아내면서 어떻게 주가를 계속 상방으로 뽑아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상한가, 8일날 상한가를 찍었으면은 보통 이게 고점을 형성하려면 이대로 시가 띄어가지고 음봉 딱 털어버리고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가를 밀었어요. 시가를 밀면서 양봉으로 매수 잡아서 들어 올려주게 됐고, 자, 여기에서도 물량을 다 턴 게 아니라 일부 담아주는 본캐들이 뜨게 됐고, 자, 오늘자 시초부터 해가지고 또 물량을 잡아내줬는데, 자, 잡아내준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또 이게 담기 시작해서 털었다가 다시 매집으로 올렸는데, 또 물량을 이제 지겹게 만들어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으면서 여기에서 또 다시 담아줬는데, 여기에 또 올라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가격을 계속 누르고 회피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외국의 펀드 자금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매수 체결량이 가장 높은 분야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가장 길게 매집을 했던 외국의 펀드 자금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중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에 여기 고점 바닥 여기 돌파 나오기 이전에 8,000원대부터 잡아가지고 16,400원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요. 22,500원. 지금 가격과 별 차이 없죠. 여기서 매집을 더 크게 담아준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다. 자, 이 이상에서는 오늘자 캔들로 인해 가지고 핸들링이 들어갔지만 이 구간에서도 다시 쌓이는 모습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22,550원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매집의 봉을 많이 만들었다. 자, 이거 금요일부터 찍힌 건데 지금 현재가랑 별 차이 없으면은 이들도 매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이 가격에서만 100만 주가 들어와 있는데 더 높은 가격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더 주가를 올려내야지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단발적으로 오늘 찍었던 요런 고가 이런 자리 이런 거 고작 금요일에 담고 오늘 올라와봤자 25,000원입니다. 22,000원에 들어와서 25,000원에 파는 세력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펀드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도 물량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가격을 민다 치더라도 여기 22,000원대에서 더 크게 흔들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계속 올려내는 가운데에서도 매집을 계속 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거는 이 흔적들이 이제 매집과 주가 핸들링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룹 자체의 모멘텀에 배팅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중흥그룹의 지금 현재 상황이 창업주 별세 이후에 그룹 중심이 중흥그룹이 지금 어디로 주축을 잡게 됐다? 대우건설로 잡게 됐다. 정원주 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차세대 역시도 대우건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중심이 대우건설로 완전히 쏠려 있다라는 건데 우선적으로 상속세 해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용도 상속세 문제를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털게 됐잖아요.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지분 4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상속이 발생하면 현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흥건설, 중흥토건, 얘네들은 비상장 회사라서 담보대출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주가를 올려가지고 지분 가치를 높이거나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는 건데 상장 절차보다는 대우건설이 이제 지분을 높이는 움직임들로 가고 있다. 근데 이 방향성을 보고 외국의 펀드 자금들도 오히려 더 이제 수급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현대무벡스, 현대엘리베이터 이 그룹에서도 그 지배구조에 현금이 땅땅따방 나오는 곳이 현대무벡스였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올려가지고 배당을 미친 듯이 이제 늘려서 막 한 주당 10,000원 이런 식으로 질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분을 매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게 되면서 어찌됐든 매각은 방어하고 이런 모습을 만드는 가운데에서도 주가를 많이 올려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사용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요 움직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가 우선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 PBR이 대부분 0.8배 이하예요. 근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0.46. 그러니까 5배, 0.5배가 차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자산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기준치를 보면은 2.69배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탈출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저PBR 기업을 한 배 이상으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보다 지금 3배가 넘는 상승치가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같이 달라붙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남들이 다르게 이것만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발짝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방 건물주가 되는 한 단계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애들도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4,000원대, 7,000원대 이런 자리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 뭐 30%, 40%보다는 몇백 퍼센트의 이상이 주가 상승분들을 먹어낼 수 있는 한 방에 큰 수익이 터뜨려질 수 있는 그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씩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아 이걸 미리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요즘 이렇게 반도체, 원전, 방산이 우상향으로 몇백 퍼센트가 잘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항상 이런 폭등이 터지면은 제일 큰 수익을 안겨주는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주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보시더라도 감이 오시죠? 펩트론이 7,000%, 알테오젠 1,700%, 신풍제약이 3,500%. 왜 그러냐면 얘네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이랑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부어서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잭팟, 1000%대 상승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몇백 퍼센트 오른 종목 잡아서는 쉽게 수익 추세에 올라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방에 계좌 역전할 만큼 수익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발빠르게 이 종목 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00조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세계 최초로 AI가 아닌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로 신약 개발을 하게 된다면 AI를 능가하게 되는데 시간이 100배 더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 최초로 달고 2,700조 시장의 조기 선점 타이틀까지 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펩트론 알테오젠처럼 몇천 퍼센트대 폭등이 나오는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또 제곱의 수익까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 바이오로 수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이 종목 챙겨가셔서 우리 5월부터 시세 폭등 출발하는 이 종목 2026년 올해 지금 바로 이 종목 계좌에 꼭 좀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망이 짧게 휘둘러도 됩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정말 수익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 주주님들께 바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당장 나는 종목부터 받고 이어서 설명드리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일시정지해 두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문자 양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정복하지 못했던 분야가 바로 고형암인데요. 이 췌장암, 폐암, 간암 등 확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기존의 신약 개발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11년에서 18년 정도가 걸리는 길고 험난한 싸움인데 여기에 실패 리스크까지 끼게 된다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더 크게 들어가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슈, 머크, 암젠 등 AI 신약 개발에 지금 뛰어들게 됐는데 기존에 10년이 넘었던 거를 AI를 적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단축을 시킨다? 6년에서 8년 정도로 단축하는 혁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노피도 저분자 AI 개발 신약 플랫폼 디피스에다가 사용 권리를 무려 1,830억 원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AI 플랫폼에다가 한화 3,228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빅파마들이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2조 이상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서 너도 나도 서두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야말로 돈폭탄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꿈의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60조 원대의 거대 기업 IBM과 손잡은 기업이 등장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AI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기반의 신약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협업 3개월 만에 최장암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가지고 FDA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요. 이 기술은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권리 계산을 단 100초 만에 풀 수 있는 성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신약 개발의 첫 단추, 후보 물질 발굴이죠.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 후보 물질을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도 여기에서 3가지, 4가지, 5가지로 서로 믹스를 시킵니다. 그럼 연구 기간이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3개월 만에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분야는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IBM이랑 엔비디아가 지금 양대 산맥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비단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어떻습니까? 대기업 삼성, 현대 그리고 뭐 SK 등 여기에서도 자금 3조 5천억 원을 배팅한 꿈의 기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잠재성이 무한하다라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실제 차트 들어보시게 된다면 이 급등의 길목에 도입을 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바닥에서부터 거래 대금과 함께 역대급 시세가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을 통해 이 종목이 정확하게 이 급등의 길목에 도착했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현재 이 주식 10,000원이 채 안 되는 몇천 원대인데 결국 얼마까지 갈까요? 그래서 내가 펩트론이라던가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대장주를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 간단하게 양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이고 지금 어떤 플랫폼이랑 항암제를 양자로 개발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FDA에서는 양자 신약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놀라운 평가를 내렸는지 여러분들께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통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이 황제주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좋아요, 구독 버튼과 함께 양자 2글자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우그룹 자체가 이제 대우건설로 중심을 이동을 하면서 지금 정원주 회장도 지금 대우건설 쪽 회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 차세대도 대우건설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너 일가 자체가 지금 대우건설을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요. 그러고 나서의 횡보가 뭐가 나왔었냐? 자, 지금 보게 된다면은 글로벌 인프라 본부 요거를 신설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해외 인프라랑 원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격적인 확장을 보이겠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미 원전 시공 경험이라던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 수행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수주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시키겠다. 그걸 지금 이제
주주의 지배구조의 변화 이후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또 왜 지금 이때 보시면은 4월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됐냐라고 보시면은 자, 4, 5, 6월에 이제 예정된 베트남 원전 수주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당연히 베트남 우호적인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을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발판으로 향후 수주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전의 글로벌 수주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대미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 이것도 시간을 점점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넘쳐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신규 원전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인데 대우건설이 이 LNG 분야에서도 최상의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지리아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EPC 수주 경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완벽한 성장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게 자, 지금 올해부터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원전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장에 우리가 모멘텀을 크게 받아줄 수 있는 재건이라는 강력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재건을 이전부터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때도 지금 재건 소식에 대우건설이 포함이 되게 됐고 실질적으로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핵심되는 MOU 체결 이슈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재건에 대해서 MOU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건도요. 국내에서도 매출 잘 나오고 이력이 나오는 애들이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신뢰도가 더 높고. 근데 대우건설이 건설업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마포에 연속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올해 정비사업 수주만 2조 원을 넘는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체력도 상당히 탄탄한 모습에 지금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계속 붙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원전 수주 있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잘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재건이라는 재료도 붙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에 가덕도 신공항 여기서도 국토부 2차관이 대우건설에 직접 방문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이 변화구의 포인트에 놓여 있는 게 2026년이다. 그래서 2026년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바로 이렇게 퍼포먼스들이 꽂혀주고 있고 외국의 펀드 자금에서도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면서 또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 세력 시나리오 꼭 기억해 두시고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이걸 알아도 장중에 세력들 움직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눌림목이 제대로 된 매수를 잡아야 되는 기회인 것인가 아니면은 매도를 터는 자리인 것인가 이 주가라는 게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3만 원대의 이 전고점을 맞았었던 가격대도 있고요. 신고가 돌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격 대응을 더 잡기가 어려워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꼭 찾아가시라고 이 문자 대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메모장에 있는 전화번호 위에 조금 더 크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띄워드렸어요. 010-8458-5563번입니다. 대우건설 앞 두 글자 대우라고만 딱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하나만 꼭꼭 남겨주시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기가 막힌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AI 주식의 모든 것 주식 AI 연구소 신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